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3 5편 시작하겠습니다. 4편에서 로봇 부품 이야기 했어요. 로봇 원가의 30-40% 차지하는 감속기 이야기 했고요. 일본 독점을 한국이 깨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로봇이요, 움직이려면 두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뇌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고요. 우선 몇 가지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젠슨항이요, 올해 CES 2016에서 로봇에 챗 GPT 모멘트가 왔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휴머노이드 회사 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엔비디아의 그루트를 사용 중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엔비디아가 로봇 두뇌의 표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3대 플랫폼 그리고 그루트의 학습 모델이 진짜 어떤 건지, 그리고 한국 회사들과 엔비디아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로봇의 두뇌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핵심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옛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동작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했고요. 환경이 바뀌면 작동을 안 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조금 다릅니다. 피지컬 AI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요. 사람 말을 알아듣고요.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두뇌가 정말 필요해요. 옛날 로봇은요, 그냥 자동 세탁기, 정해진 코스만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휴머노이드는요, 거의 진짜 사람이에요. 옷 보고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이건 손빨래, 이건 드라이, 이렇게 판단하려면 당연히 두뇌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 데이터를 학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휴머노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뇌를 누가 만드냐? 바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3대 플랫폼 우선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로봇의 운영체제인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로봇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학습 모델인 그루트, 휴머노이드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현재는 N1.6, 1.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N2 버전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가상 환경 학습을 하는 건데,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2만 시간 정도 학습을 했고요. 토큰수로는요 18경개 정도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처음 듣는 용어가 또 나왔죠.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는 뭐냐면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인 AI 모델입니다. 챗 GPT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루트는요,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코스모스는요, 운전 학원이에요. 가상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작은요, 운전 강사입니다. 학습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루트는요, 운전자의 뇌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진짜 운전을 잘하려면 학원에서 강사 도움을 받으면서 뇌로 배워야 됩니다. 자, 이거 휴머노이드 똑같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가상 환경에서 아이작이라는 시뮬레이션 도구로 그루트 모델이 학습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3대 플랫폼은요, 로봇 학습의 풀 스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젠슨왕이 했던 이야기 한번 풀어드릴게요. CES 2016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봇 공학의 챗 GPT 모먼트가 마침내 도래했다. 자,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요, 추론하며 계획을 세우는 물리적 AI의 돌파구가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큰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고요. 우선 하나씩 풀어볼게요. 챗 GPT 모멘트가 뭐냐면 22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을 했죠. 근데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요, AI가 좀 신기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AI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수가 됐습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그루트가 등장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자, 이전 휴머노이드는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 휴머노이드는 양산품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전 휴머노이드 학습 방식은요,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작업에 수개월 걸립니다. 환경 바뀌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루트가 등장하면서 알아서 학습하고요, 한 개 모델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이어도요 자동적으로 적응까지 합니다. 자, 쉽게 비유하자면 옛날 학생이 책 한 권 외운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챗 GPT처럼 한 번에 학습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요 거의 100배 빨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루트는 휴머노이드의 챗 GPT. 이제 휴머노이드가 진짜 똑똑해질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루트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루트는요 사람 뇌를 모방한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 1은요 빠른 사고를 담당하고 있어요. 반사신경처럼 즉각 반응하고요, 미세한 관절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운동 제어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시스템 2인 뇌는요 느린 사고를 담당을 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요, 비전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처럼 두 가지 뇌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운전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1이요 반사입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즉시 브레이크 밟아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운전하는 겁니다. 시스템 2는요 사고하는 겁니다. 가는 길을 어떻게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신호등이 저 앞에 보내요? 멈추는 거고요,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운전 잘하려면 시스템 1, 2 둘 다 필요해요. 로봇도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미세 제어하는 건 시스템 1이 하고요, 컵을 들어서 명령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건 시스템 2가 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진짜 똑똑한 휴머노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루트 넘버 1.6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시각 언어 행동을 결합했어요. 시각 언어 행동을 VLA라고 하거든요. 비전, 랭귀지, 액션. 심플하죠? 시각 언어 행동을 한 번에 처리하는 AI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 컵 가져와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빨간 컵을요 먼저 비전 인식을 하고요, 랭귀지 컵의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액션 가져오는 동작을 실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요 한 번에 다 합니다. 자, VLA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진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모스가 진짜 중요한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휴머노이드 학습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학습할 때요 위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걸요 코스모스가 해결해 줍니다. 코스모스의 핵심은 이거예요. 200만 시간 학습 데이터, 18경계 토큰, 가상환경 무한 생성. 자, 풀어볼게요. 또 자, 옛날 운전하고는요 현실 학습이었습니다. 실제 차로 연습하고요,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있죠. 그다음에 비용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운전은요 시뮬레이터를 쓰잖아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가상환경에서 무한 연습하니까 사고도 없이요,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위험 없이 무한학습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루트 드림과 그루트 미믹이라는 게 합쳐지면요 완전 또 달라집니다. 자, 미믹은 뭐냐면 사람이 시연을 한 번을 해요. 그러면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드림은 뭐냐면 사진 한 장과 명령어를 추가하면요 새로운 데이터가 자동 생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번만 시연하면 로봇이 알아서 수천 가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 다 푸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한 문제 풀면 AI가 비슷한 문제 1만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학습 데이터 폭증하겠죠? 그러면 진짜 빠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합쳐볼까요? 코스모스와 그루트 드림을 합치면요 휴머노이드 학습의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루트를 사용하는 글로벌 회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자회사죠. 미국의 피규어 AI,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원엑스, 그 다음에 중국의 에지본, 미국의 에질리티, 그 다음에
뉴라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쓰고요. 한국의 LG전자도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휴머노이드 글로벌 강자들이요, 다 엔비디아 그루트 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두 개가 명단에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LG전자. 자, 이거 큰 그림입니다. 안드로이드가 글로벌 스마트폰 표준이 된 것처럼 그루트가요, 글로벌 휴머노이드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와 엔비디아의 두뇌가 합쳐지면서 굉장한 조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루트 호환 계획 잡고 있고요. 뭐 삼성, LG 활용하고 있죠. 현대차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엔비디아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 보면요, 완전 분업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두뇌 담당하고요, 한국은 몸이랑 부품을 담당합니다. 엔비디아 잘하는 거 하는 거고요, 한국이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미국이 만들잖아요. 그럼 화면 누가 만듭니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메모리 누가 만들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카메라 누가 만듭니까? LG 이노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뇌는 미국이 잡고요, 하드웨어는 한국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키웠잖아요. 휴머노이드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두뇌인 미국의 엔비디아, 아이삭 그루트 쓰는 거고요. 부품은요, 한국 거 쓰는 겁니다. 완성품은 뭐예요? 현대, 삼성, 테슬라. 이런 데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글로벌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과거 스마트폰 생태계 확장처럼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리스크도 저희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엔비디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책을 변경할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구글이나 MS가 진입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요, AI 모델 자체가 미국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두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부품과 완성품에서만 강자를 띄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양산 시점이 살짝 불확실합니다. 그루트가 아무리 좋아도 양산은 별개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경쟁도요,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은 자체 휴머노이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MS와 오픈 AI는 협력 중이고, 메타는 휴머노이드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엔비디아께 굉장히 강한데요, 아직까지 한국이 두뇌를 못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도 생기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5편 끝났습니다. 1편에서 시즌3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2편에서 휴머노이드 4강과 우리나라 부품 플라이너, 3편에서 협동 로봇과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했고요. 4편에서 감속기 이야기했죠. 5편에서 엔비디아 두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요, 정복 들어갑니다. 우선 6편은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해볼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